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484쪽에 나와있죠.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 일단 먼저 기본적인 이 법의 어떤 연역 같은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금 하나만 있었어요. 과거에는.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퇴직금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퇴직금은 이게 사내정비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바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이제 1년 근무할 때마다 30일째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거. 자, 이게 퇴직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 구조가 사용자가 이게 회사 내에 퇴직금을 적립을 했다가 이걸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회사가 망했다 이거예요. 회사 망하게 되면은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게다가 회사 망했을 경우에는 또 생기는 문제가 우선 변제할 수 있긴 한데 우선 변제가 3년치 빼고는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20년 근무했는데 회사가 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기껏해야 3년치만 지급받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대로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퇴직금만 두는 게 아니고 이게 퇴직연금을 함께 만들자. 자, 요걸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 퇴직급여 보장법. 자, 이 법을 추가를 해가지고 아예 이 법으로 옮겼어요. 이 제도를.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적립이죠. 퇴직연금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사용자가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연금 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연금 사업자. 연금 사업자에게 사용자가 얼마를 기여를 해요. 부담을 합니다. 돈을 얼마 내는 거죠. 내면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게 돼요. 운영하게 되면, 운영 결과로 이제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자, 급여를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계좌 중에 연금 계좌가 있어요. IRP 계좌라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 통장에 집어넣고 여기서 인출하는 겁니다. 인출할 때 나는 퇴직했으니까 일시금으로 받겠다 이러면 일시금 인출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겠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 구조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상.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이런 경우에 연금을 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만 좀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좀 풀기가 용이해집니다. 이런 구조고요. 연금은 기본 구조가 사용자가 얼마를 여기다 내고 여기서 운영을 해서 받는 구조인데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확정 기여형이 있고요. 확정 기여형. 요거 뭔가 하면은 회사가 연금 사업자에게 내는 돈이 확정이 돼 있어요. 얼마예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근로자가 받는 임금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 총액의 12분의 1개월치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넣으면은 사용자는 끝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운영을 해야 될까요? 운영은 근로자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운영. 회사는 이거 넣어주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채권에 얼마 투자하고 주식에 얼마 투자하고 이거 운영은 근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기여는 끝났고요. 이걸 운영하는 거는 근로자 책임이니까 이 기여분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것. 이게 확정 기여형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확정 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요거는 뭔가 하면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금액은 퇴직금하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운영을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하는데 받는 돈은 근로자에게 똑같이 줘야 돼요. 퇴직금만큼. 그러니까 1년 근무하게 되면 30일치. 요걸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건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요 급여를 퇴직금만큼 지급하면 되는 건데 요 운영을 잘했으면은 퇴직금 지급하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이 급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얘를 더 보여야겠죠. 그죠?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이게 기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확정급여형. 얘는 급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확정기여형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 요 제도를 저희들이 흔히 확정기여형을 DC형 이렇게 하고요. 우리 흔히 현장용어로.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을 DB형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그다음에 생연금은 또 DB형과 DC형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본 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운영. 이게 얼마나 주식시장에 넣을 거냐, 이게. 안전자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위험자산에 투자할 거냐, 이게, 뭐, 원리금 보장형에 우리가 내가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게, 실적 배당형, 약간 위험이 있거든요. 위험 있는 쪽에 투자할 거냐, 이게 따라서 상품이 달라져요. 되게 많은 분들은,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위험 감상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원리금 보장형은 은퇴가 얼마 안 난 분들. 이번 한번 꺾이면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투자했다가 한번 꺾이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아무리 이게 상품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연말에 되면 나중에 은퇴할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약간 그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젊은 분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와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더 공격적으로 하시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투자 상품을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퇴직금제도, 연금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근로자,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똑같아요.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제도가 있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그 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퇴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 보시게 되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해놓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걸 추가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DB형이나 DC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연금을 할 때는. 근데 요 개인형 퇴직연금 요거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요거는 주로 추가 불입할 때, 그 다음에 퇴직할 때, 요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IRP 같은 경우는 내가 DB형, DC형 아니고 조금 더 불입하고 싶어요. 내가 연금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불입하고 싶다, 추가 납입하고 싶다는 거는 추가 납입할 때 IRP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했을 경우에 바로 자기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IRP 계좌에 먼저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난 다음에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인식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때 이제 연금제도, 개인형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또 한 가지가 중소기업. 10인 이상, 10인 미만. 그러니까 근로자 10인 이하. 자, 만약에 근로자가 10인이 안 돼요.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DB형이나 DC형이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금융사업자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뭔가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10인 해봤자 자기들이 뭐 얻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우도 안 해주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사업장에서는 그냥 IRP 제도를 도입했으면은 DB형, DC형 안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10인 이하 사업장은 IRP 계좌로 그냥 IRP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형 연금제도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형 연금제도 그걸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다 알고 계신 거고 개인형 연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485쪽에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에요.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은 모든 사업장이에요. 자, 1인만 근무하더라도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안 되는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동 사업장, 가사사용인 거의 빠지지 않는 세트죠,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가사사용인은 약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인권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은 적용되더라도 내가 적용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근로자예요. 두 번째로 1년 미만 근로자.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을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1년 안 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매우 짧자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에 대한 의무를 면제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하든지 연금을 하든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도는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해야 되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차등금지입니다. 차등금지. 자, 차등도수는 안 됩니다. 차등도수는. 그러니까 다른 차등되는 제도를 둬가지고 근로자와 근로자 하에서의 차별 제도를 두는 거, 요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요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486쪽에 도입 변경 절차 또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 제도를 설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을 하든지 퇴직금을 하든지 이 제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혹은 연금에서 퇴직금으로,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차가 필요해요. 이 제도 내용이 아니고요. 제도 자체.
퇴직금에서 생명연금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제도 자체를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제도를 변경하거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밑에는 뭔가 하면은 이제 제도 도입이 아니고 도입을 했어요.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내용 바꿀 때 절차 똑같아요. 체크식이랑 불리하지 않다 의견입니다. 불리하다 동의입니다. 이게 자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 불리할 때는 동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로 통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근데 이거 당장 없앨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사업장은 연금으로 하세요. 이렇게 강제화시키고 있어요.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고. 근데 연금 설정 안 했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금융기관에 들어간 돈이 없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해야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밑에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수급권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의 급여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이 금지가 돼요.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압류도 전액 금지돼요. 압류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금지 채권은 압류할 수 없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은 양도를 전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전액이 금지가 돼요. 이게 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는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금 채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퇴직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 금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도, 퇴직금 제도. 요즘 잘 안 나와요, 문제가. 요즘 문제는 주로 이 문제가 나오고, 퇴직금 제도는 약간 한물간 제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문제는 안 나오는 형태라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퇴직금 제도 뭐라고요? 첫 번째 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근무하면 딱 30일치. 그게 나오는 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혹시나 퇴직금 제도에 의해서 노무사 되고 난 다음에 뭐 의뢰 들어오면 자문 들어오면은 약간 참조하세요. 그냥 옛날 판례도 실어놨으니까 뭐 1년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단절이 있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실어놨으니까 쭉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 안 봐요 이거는요. 쭉 넘어갑니다. 그냥 판례 한번 시간 나실 때 옛날에 기출된 게 있기 때문에 실어놓은 거고 요즘 추세가 아니에요. 요즘 추세는 요즘에 트렌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봐야 될 게 2차까지 위해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90쪽의 2번 퇴직금의 법적 성질.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퇴직금의 법적 성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퇴직금은 후불임금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도 1차형 문제는 아니고 2차형 문제인데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냥. 퇴직금은 무슨 말인가 하면 퇴직금은 퇴직 시에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퇴직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재직 기간 중에는 아직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니까 노동조합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금 채권에 이미 처분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의 단체명만으로서 포기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퇴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요. 아예 발생하지도 않은 거예요. 않은 거니까 퇴직금 제도로 바꾸는 것도 문제 없어요. 이거는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인 거니까.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금에서는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게 492쪽입니다. 중간정산. 요건 기억해야 돼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런 제도예요. 중간정산은. 원래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해요, 권리가. 그런데 이 근로자가 요때 한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때 퇴직금에 대한 중간에 정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 기간은 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되고, 원래는 퇴직 시에 줘야 되는 건데, 중간에 정산해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넓게 인정했어요.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구하면은 사용자가 넓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사용자도 편해요, 이게. 왜냐하면, 끝에서 퇴직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 있으니까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근데 털어버리게 되면, 이게. 뭐 임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사용자도 이걸 선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퇴할 때 퇴직금이 없어요. 은퇴 시에 퇴직금의 확보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요. 이제는요. 원칙적으로 금지.
안 된다. 얘는 중간에 털어버리니까 은퇴할 때 이 은퇴 시의 보장 금액으로서의 퇴직금이 확보가 안 된다. 이게 안 되겠네. 막아야겠어. 막았어요. 예외적으로만.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정해놓고 어떤 사유를 정해놓고요. 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할 경우에. 자, 요 경우에만 이제 중간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요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에 대한 중간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 사유를 정해둔 거예요. 주로 이 사유는 목돈이 필요한 사유입니다.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임금이 다운되거나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런 경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상 사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 목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은 필요한데 퇴직금만큼 뭐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간상산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전세보증금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역시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중간상산 가능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1회 한정이에요. 이래. 2번, 3번 안 되거든요. 딱 한 번만 중간상산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 번째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한다. 이런 경우도 목돈이 필요하니까 해놨습니다. 네 번째로 근로자가 파산 신청 선고를 받았어요. 이 경우도 5년 이내에 중간상산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위생 절차 개시 규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중간상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6번을 보시게 되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이런 거죠. 임금 피크제는 쭉 이제 정년이 60세인데 원래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 피크를 도입해서 55세부터 임금을 다운시킵니다. 자, 여기 임금 피크제예요. 피크를 두는 거죠. 그런데 퇴직금은 요때 정산합니다. 요때 청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임금이 다운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 시점에 중간에 정산하는 것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에는 뭔가 하면은 너무 근로시간이 다운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거죠. 68시간 근로를 해오다가 이제 52시간으로 다운된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다운된 효과가 나와요. 그 경우에도 중간상산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걸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 6의 2와 6의 3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도 함께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중간에 정산해버리는 것, 그거 인정해 주겠습니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14일, 그죠?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해가지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만약에 망했어요. 도산을 했어요. 그때는 우선 배당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것만 우선 배당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우선 면제 조항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제5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연금을 보겠습니다. 연금. 자, 연금은 세 가지가 있었죠. 494쪽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확정급여형은 이제 받을 급여 순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만큼. 확정기여형은 내야 되는 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요. 임금총액의 10분의 1만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할 때 공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면은 먼저 연금규약을 작성해야 돼요.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때 연금규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 거냐, 요것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번이에요. 연금규약에서 첫 번째 연금사업자 어떻게 할 거냐, 가입자 어떻게 할 거냐, 연금기간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박스 친 겁니다. 나중에 요거 급여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거를 이제 규약에 넣어야 되는데, 연금과 일시금은 어떻게 받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연금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55세 이상, 그 다음에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요 경우입니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일시금은 55세 안 된다, 10년 이상 불입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근로자가 나는 55세 됐지만은 그냥 일시금 받을래, 이런 경우는 일시금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퇴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연금을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일시금을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일시금이 압도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55세 이상 은퇴합니다. 그러면 연금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도저히 이 근로자가 그때 되면은 뭐 자녀들 뭐 시집장가 보내고 뭐 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연금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놓고 자녀들 뭐 어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본인 필요하면 이제 국민연금 받기까지 약간 텀이 있는 겁니다. 뭐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연금 구조보다는 일시금이 압도적인데, 원래 취지는 연금 취지인데 뭔가 좀 이제 취지하고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 연금 일시금을 받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만의 규약이 있고 확정기여형만의 규약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요. 495쪽에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이게 얼마 받는지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얼마 받는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얼마 받는 거죠? 퇴직금만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규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정급여형의 가장 큰 난제는요. 이게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적립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퇴직금을 확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연금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불입을 해놔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입을 안 해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리를 해가지고 준비금을 이제 적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100분의 100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게 급여 지급 능력에 대한 확보입니다. 100분의 100 이상. 과거에는 100분의 70, 80, 90 하다가 지금은 100분의 100 이상의 그런 준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좀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부담금이에요. 얼마 된다고요? 임금 총액의 10분의 1. 그러니까 내가 받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그냥 회사가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고요. 근데 본인이 DC형은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넣고 싶어, 개인이. 나는 이거 사용자가 된 15분의 1만 하고 개인적으로 좀 더 불입하겠다. 더 불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개인이 운영하는 거야.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담금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그냥 쭉 넘어가시고 496쪽에 보겠습니다. DC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운영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DC형은요, 내가 이 제도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내가 이제 뭐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를 할지 위험 부담형 상품에 투자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마다 1회 이상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수익률이 높지 않네? 그럼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반기마다 이것들을 바꿀 수 있고 연금사업자는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영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거죠. 요거는요, 요거는 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위험 부담 실적 배당 상품이고요. 요건 어떤 중위험 상품이고요. 요것들을 제시해가지고 운영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주택 구입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형 IRP죠. 이제 IRP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일시금 수령했을 경우에 이때 IRP 계좌로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더 개인형으로 붓고 싶다 이런 경우도 개인형으로 더 부을 수 있어요. 이게요. 저도 IRP 계좌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노무사 1인 사업소, 뭐 노무사 개인 사업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DB형, DC형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IRP 계좌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약간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추가 불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3번에 당하겠죠, 3번. 자, 2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IRP를 언제 활용하는가 하면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497쪽에 양가로 2번. 10명, 이하가 미만이네요. 죄송해요. 10명 미만의 근로자. 자, 10명 미만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DB형, DC형, 이거 금융사업자들이 잘 선호를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사용자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수수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경우는 뭐 서로 원치 않으니까 IRP, 그러니까 개인형 연금 계조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 DB, DC 안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원래는 DB나 DC형 중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만 가지고서도 이걸 설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보는 건 약간 시간이 좀 낭비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볼게요. 이 정도 보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04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04쪽에 5번 문제. 504쪽 5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반드시 외운다 그런 점보다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내용 자체가 어떤 건지 이해 중심으로 보시면 오히려 문제 풀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504쪽에 5번 문제 풀고 임금적분상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됐죠. 5번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반대로 설명했죠. 그죠? 이게 확정급여형은 여기 확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 확정되는 것은 확정부담, 확정기여형. 이게 1번과 2번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1번, 2번은 틀렸고. 3번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급여를 설정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6개월 근무한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퇴직급여에 대한 것들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합의하게 되면 연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게 맞죠? 4번. 개인형은 추가로 다시 설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